쫄깃쫄깃 알콩달콩 이야기 보물창고에서 꺼낸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민들레 우주선의 선장입니다. 오늘 소개하고 들려드릴 책은요. 크라크라산의 비밀입니다. 이 책은 2013년도에 스튜디오 B 출판사에서 펴냈고요. 작가는 민들레 우주선장인 바로 저 조계양입니다. 제 채널에 처음으로 책을 소개하는데 제 첫 동화책인 크라크라산의 비밀을 제일 먼저 들려드리고 싶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펴낸 지는 7년도 더 넘었는데요. 그동안 서점에 유통되지 않아서 시중에는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책인데요. 한 2년 전부터는 알라딘과 교보에서 유통은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강원도 상동 지역에 테마파크가 들어선다고 해서 그 스토리텔링용으로 그 작업을 했던 책입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저의 세계관을 나타낸 작품이라 이 민들레 선장한테는 아주 각별하답니다. 크라크라산의 비밀은 모두 12장으로 이루어진 장편 동화인데요.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구 에너지의 고갈 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환경 동화이면서도 환타지 동화라는 점이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그럼 같이 크라크라산의 비밀 속으로 떠나볼까요? 오늘도 마루는 요정버섯을 구하기 위해 로로와 함께 매봉산에 올랐어요. 하지만 며칠째 온 산속을 헤집고 다녀도 할아버지한테 들었던 그런 버섯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로로, 좀 더 깊숙이 가보자. 마루와 로로는 그동안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아주 험한 벼랑바위까지 올라오게 되었어요. 주변을 살펴보던 마루는 벼랑바위 아래쪽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지랑이처럼 아른거리는 보랏빛이 벼랑바위 아래에서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루는 허리를 굽혀 자세히 보았습니다. 이끼 같은 것이 빛을 뿜으며 바위 위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요정버섯이 틀림없다고 생각한 마루는 로로의 손을 잡고 벼랑바위 아래로 내려가 다른 한 손으로 요정버섯을 잡으려고 손을 뻗쳤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닿았는데 왜 아무 감촉이 없지? 마루는 다시 한번 요정버섯 쪽으로 몸을 더 기울여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쪽 발이 균형을 잃는 바람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순간 로로는 반사적으로 마루를 꽉 잡고 있던 손을 벼랑바위 위쪽으로 확 끌어올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로로가 붙잡고 있던 소나무 가지가 그만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로로! 마루! 마루와 로로는 벼랑바위 아래로 한없이 한없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나무 열매를 따고 있던 푸릇푸릇 쪽 사람들은 갑자기 외마디 비명소리를 들었어요. 곧이어 웬 남자아이와 이상하게 생긴 고철 깡통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는 심장이 멎는 것처럼 깜짝 놀랐습니다. 너희들은 누구냐? 마루와 로로 역시 푸르푸르 쪽 사람들처럼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어리둥절하던 푸르푸르 쪽 사람들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마루와 로로를 족장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어떻게 우리 마을에 오게 되었지? 처음으로 이 마을에 들어온 인간 세상의 아이를 보고 족장이 물었습니다. 여긴 어디죠? 우린 분명 벼랑바위 위에서 버섯을 따다 떨어졌는데. 아니, 버섯을 따려고 그 위험한 벼랑바위까지 올라갔다고? 할아버지가 편찮으셔서요. 우리 할아버지한테는 그 여정버섯이 약이거든요. 아니, 여정버섯은 우리 종족들한테만 보인다는 약초인데 어떻게... 마루의 말을 들은 푸르푸르 쪽 사람들은 다시 한번 놀랐어요. 족장 역시 뭔가 이상한지 한참 생각하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어디에서 왔지? 매봉산 아래에 있는 원령마을에서 살아요. 이 아이도 너희 종족이냐? 족장이 로로를 가리키며 묻자 마루는 할아버지가 만들어준 로봇 친구라고 대답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숨결을 불어넣어서 만들면요. 이렇게 제 친구 로로처럼 뭐든지 살아나요. 그 말에 족장은 더욱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아이가 족장 옆으로 다가왔어요. 너는? 마루와 눈길이 마주친 그 아이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어요. 그건 마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그러지, 바틴카? 이 아이들을 아느냐? 약초를 구하려고 숲에 나갔다가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족장님. 그렇다면 네가 이 아이에게 요정버섯을 가르쳐 줬나? 파틴카가 대답하기도 전에 마루가 얼른 말했어요. 돌에서만 자란다는 여정버섯은 어려서부터 우리 할아버지한테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본 적은 이번이 처음이지만요. 바틴카, 우선 이 아이들 상처를 치료하도록 이슬람은 물로 씻긴 다음 다시 데리고 오너라. 파틴카가 마루와 로로를 데리고 간 사이에 푸르푸르 쪽의 족장은 보호막 전문가인 완비의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마을의 보호막은 이상이 없나? 어떻게 저 아이들이 우리 마을로 오게 되었지? 네, 꼼꼼히 분석해 봤는데 이상은 없습니다. 다만 50m 이상 저 상공에서 공기가 급격하게 이동할 경우 아주 조그만 빈 공간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 아이들은 운 좋게도 바로 그 공간을 통해서 우리 마을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한편 마루와 로로는 파틴카를 따라 마을 동쪽의 언덕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언덕 전체를 덮고 있는 거대한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어요. 잎사귀에 열매라도 달린 것처럼 이슬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아주 신기한 나무였어요. 자기 마을을 보호하고 있는 수호목이라고 파틴카가 마루와 로로에게 말해 주었어요. 파틴카는 그 이슬나무 잎에서 흘러내린 물을 마루와 로로의 몸에 발라주었죠. 그러자 마루의 몸에 난 상처가 금방 아물었습니다. 또 여기저기 부딪혀 쭈글쭈글 쭈그러진 로로의 몸도 쫙 펴졌어요. 그것을 본 마루는 이 이슬라무 물을 할아버지에게 갖다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할아버지가 금방 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파틴카는 마루와 로로를 다시 족장에게 데리고 갔어요. 여긴 인간들이 사는 곳과는 다르단다. 정령들의 세상이지. 우리의 율법대로 하자면 너희들은 이곳에 한번 들어온 이상 영원히 여기를 벗어나지 못한단다. 족장이 푸르푸르 쪽의 율법에 대해 말하자 마루와 로로의 얼굴은 돌덩이처럼 굳어졌어요. 하지만 어린아이이고 하늘에서 뚝 떨어져 자기도 모르게 들어온 것은 예외 조항에 속한다고 나와 있으니 보내주도록 하겠다. 그 말에 마루와 로로는 10년은 감수한 표정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바틴카, 더 늦기 전에 이 아이들을 발에다 주고 오너라. 마루는 병든 할아버지를 떠올리며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어요. 우리 마을은 사람들이 도시로 다 떠나버려서요.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여긴 파틴카도 있고 또 신기한 이슬라무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가끔 놀러 오면 안 될까요? 우리들은 인간 세상에 알려지길 원하지 않는단다. 이 비밀을 지킨다는 약속을 한다면 허락을 하지. 만약 그러지 못할 경우 커다란 재앙이 일어날 수가 있단다. 약속할게요. 더구나 마을에는 저하고 로로뿐이라 누구한테 말할 일은 없어요. 마루와 로로는 기쁜 마음으로 파틴카를 따라 푸르푸르 쪽에 사는 마을을 나섰습니다. 키 큰 낙엽송이 즐비한 숲과 억새밭을 지나 파틴카는 아주 커다란 황장목 앞에서 멈추어 섰어요. 마루, 로로, 이 나무를 끼고 오른쪽으로 3번, 왼쪽으로 2번 돌아! 파틴카의 말대로 했더니 신기하게도 마루와 로로가 요정버섯을 따로 올라오던 그 숲이 나타났어요. 마루야, 앞으로 우리 마을에 놀러 올 때는 이 황장목을 기억해. 들어올 때는 반대로 해야 해. 왼쪽으로 3번, 오른쪽으로 2번. 이렇게 하면 우리 마을로 들어오는 길이 나타날 거야.
바튼카는 상처에 한 번 더 바르라며 언제 준비했는지 이슬람어 물이 담긴 병을 마루에게 건네 주었습니다. 코로나로 비상이 걸려있는 지금 한 번만 마셔도 순식간에 싹 낫게 해준다는 오염되지 않는 순수한 이런 이슬람어 물이나 신기한 요정버섯 같은 그런 약초가 있다면 정말 좋겠죠. 몸이 아픈 할아버지를 위해 약이 된다는 요정버섯을 구하러 갔다가 마루와 친구인 깡통 로봇 로로는 그만 푸릇푸릇 쪽의 요정마을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다행히 큰일 없이 이슬람어 물까지 얻어서 다시 할아버지인 원령노인과 사는 마을로 되돌아오게 되는데요. 할아버지 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마루는 앞으로 푸릇푸릇 마을 사람들과 잘 지내게 될까요?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